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말순이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순이님께서는 시골에 살면서 정말 보면 안 될 것들을 보시면서 살았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그 당시에 보시면서 살아왔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영한 분들이 계시죠. 바로 귀신을 보시는 분들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말순이님 잘 들리시죠? 네. 네, 아이고 긴장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죠? 지금 손발이 떨려서 괜히 신청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말순이님께서 어릴 적부터 겪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시골 마을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말순이죠. 제가 5살 때 처음으로 겪은 이야기고요. 원래는 제가 굉장히 평범한 아이였어요. 동네 코 올리고 다니는 그냥 애기였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무슨 마을제를 지내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다 같이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그걸 준비를 하시고 아이들한테는 너희 절대로 집 밖을 나가지 말아라. 방에 가만히 있어라. 오늘은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가 감금이 된 거죠, 갑자기. 근데 매일같이 쏘다니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감금이 되니까 약간 조금 불안이 엄습해 오면서 애들이 어떻게든 나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시기를. 답답하지, 예. 근데 예전에 저희 시골 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창호지로 된 그런 시골집 문이었어요. 그냥 문에 창호지가 발라져 있는.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마당에서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소나무에 지금 출발하면 된다. 남자들은 어디로 보이고 여자들은 어디로 보여서 이렇게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마당이 조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 애들을 모으고 동네 옆집 앞집 언니들 막 이렇게 해서 꼬맹이들이 우르르르 몰려서 냇가로 뛰어간 거예요.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딱 갔는데 저희 동네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굉장히 투박하게 만들어 놓은 다리가 있었어요. 거기를 딱 도착을 했는데 아저씨들이 강가 밑에 모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들이 돼지 발을 줄로 묶어 돼지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 분이 도끼를 들고 오고 다른 분들이 돼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그리고 이 돼지를 내리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어떤 행위인지 어떤 순서인지를 몰라요. 그냥 제가 본 거는 그냥 돼지를 내리 찍었는데 돼지가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꽥꽥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랑 같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피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강이 다 이제 피 때문에 벌겋게 변해가면서 이게 점점 그 피가 넓어지는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전부 그걸 보면서 막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그렇게 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동네에 어떤 애가 돼지 귀신 쫓아온다 하더니 갑자기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한 명이. 아, 예.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다 하고 다 같이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애기였기 때문에 조금 집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을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불을 못 쓰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다음 날에 어른들이 저를 발견했을 때는 애가 이상했대요. 왜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고 태워도 앉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저희가 워낙 산골이고 시골이었기 때문에 차가 있는 집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옛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딱 차가 있는 집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안고 저희 부모님이 뛰어가신 거예요. 애가 지금 이상하다. 근데 저희 면 안에서는 병원이 없어요. 보건소 아니면 뭐 정말 옛날에 야매로 바늘로 침 놓으시는 분들 뭐 그런 분 빼고는 병원이 없으니까 다른 시로 넘어가서 대학병원을 가자 이렇게 돼서 그 차를 타고 출발을 하신 거예요. 네. 산을 넘어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안고 계시는데 애가 자꾸 몸이 단단해지면서 차가워지더래요. 그래서 형님 차 좀 세워보세요. 애가 이상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아버지께서 숨을 쉬는지 가슴에 귀를 대보니까 가슴이 안 뛰더래요. 심장이. 네. 그리고 귀에다가 코를 대고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숨을 안 쉬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애가 파란색이 돼 있더래요. 형님 아무래도 애가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덜덜덜덜 떨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덜덜덜덜덜 떨더래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형님 애가 살았어요. 다시 가자. 이렇게 해서 다시 차를 타고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시로 넘어가서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특이했던 게 제가 흔히 말하는 유체 이탈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늘에 붕 떠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안고 산길을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어딘가에 또 달려가는 모습, 병원 계단을 뛰어가는 모습, 의사들이랑 얘기하는 모습, 여러 사람이 제 몸을 둘러싸고 서서 뭐 이렇게 청진기를 댄다든지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 이런 걸 계속 제가 하늘의 공중에 떠서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굉장히 큰 통에 저를 밀어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MRI 기계였어요. 그 통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몸이. 저는 네. 이제 공중에 떠서 그걸 지켜보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빛이 그 안에서 쫙 뿜어져 나오더니 청소기처럼 저를 쫙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빛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냥 그 빛에서 목소리만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좁은 오솔길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높이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까마득한 높이에 있는 작은 오솔길이었어요. 네. 거기를 계속 건너오래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따라서 조금 걸어가는데 왼쪽은 천국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사람들, 동물들, 곤충들 할 거 없이 다 대화를 나누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람들이 뛰어놀고 동물들이 뛰어놀고 이런 풍경이었고, 오른쪽은 지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용암이 막 끓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서 비명을 지른다거나 사지가 막 정말 우리 곤충 떠내듯이 오구.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게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는데 막 비명 소리가 끝도 없이 들렸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너도 거기에 가야 한다. 길만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제가 길을 따라서 끝까지 도착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어떤 곳으로 갔는데 정말 큰 의자에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저를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저를 들여다보시더니 넌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어? 돌아가!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시는 거예요. 오구. 예. 근데 그 소리에 제가 펑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대로 뒤로 이렇게 팍 날아가면서 제가 애기니까 으앙 하면서 날아갔는데 눈을 동시에 탁 떴는데 병원이었어요. 그렇지, 이제 돌아왔네. 네. 그리고 저는 애기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하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오른쪽 편에 웬 남자 간호사분이 앉아 계셨어요. 네. 근데 저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아저씨 목말라요. 이렇게 목이 너무 말랐어. 아저씨 목말라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자꾸 말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물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제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둘러봤더니 제 머리맡에 유리병이 하나가 꼽혀있고 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링거 같은 걸 매달아 놓은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물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 떼면서 그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받아 마시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눌렀어요. 제 그 가슴팍을 올라타고 앉아서 두 팔을 탁 잡고는 못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크게 울었더니 갑자기 간호사 두 분이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제 팔다리를 잡고 주사를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계속 발버둥을 치고 울고 했는데 그 올라탄 아저씨가 너무 아프게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는 제 팔에 주사가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퇴원을 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병원에는 남자 간호사가 없었어요. 뭐야? 특히나 소아병동에는 남자 간호사가 없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찾았대요. 그 아저씨 누구야? 그 아저씨 어디 갔어? 그 아저씨가 여기 아프게 눌렀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 간호사가 없었어요. 그 병원에는.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방에 있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자다 보니까 자꾸 밤에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골집은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어요. 방 안에. 그래서 뒷문을 심심하니까 이렇게 열고는 문만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뒤에 저희 집에 묘가 3개가 보였어요. 근데 묘에 사람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가운데 있고 왼쪽은 웬 나이 많은 할머니,
오른쪽은 조금 젊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 소리 지르고 할아버지는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아주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매일 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없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거 없어. 네가 꿈꿨어.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게 됐는데 네. 그 묘가 어떤 부자 할아버지의 묘고 그 왼쪽에 있던 건 본처래요. 오른쪽은 첩으로 살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렇게 살아 계실 때 그 본처분이 첩을 많이 괴롭히고 할아버지한테도 매일 행패를 부렸대요. 예. 근데 저는 아기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산골이다 보니까 놀이터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산을 건너 다녔어요. 산을 건너 다니면 항상 그 동네에 그 전빵 하시던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맨날 과자 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랑 놀아주셨어요. 저랑 놀아주시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원래 전방에서 저랑 봤을 때처럼 항상 할아버지가 저랑 놀아주시고 대웅도 해주시고 어느 날은 제가 물어봤어요. 할배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할배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할배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묘를 딱 가르치면서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추우니까 오지 말고 따뜻할 때 또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놀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할배랑 놀려고 제가 매일매일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배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아빠가 할배 죽었다고 했는데 할배는 어떻게 저랑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여기에서 못 가서 너무 심심해.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저랑 노실 때마다 아들 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그게 저한테 보이는 귀신은 이렇게 항상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애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괴롭히거나 이런 귀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묘를 지나서 가면 굉장히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판 연못이었어요. 오. 그래서 그 연못을 다 파고 나서 인부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대요. 예. 그런 사연이 있는 연못인데 저는 애기니까 그런 사연은 당연히 몰랐죠. 그냥 동네에 있는 연못 정도로만 알고 갔는데 거기가 물고기도 많고 새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예. 갔는데 어떤 언니가 하얀색 치마 같은 거라고 해야 되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흰 옷을 입고 수영을 하는데 우리가 수영을 하려면 팔을 저어야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언니는 배가 지나가는 것처럼 슝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애기라서. 그럴 수 있지, 애기니까. 거기서 언니 잘한다! 박수를 치면서 거기서 동동동동 뛰었어요. 언니를 볼 때마다. 그랬더니 언니가 저를 한번 딱 쳐다보더니 찡긋 웃고는 또 반대편으로 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박수를 치면서 언니 너무 잘한다! 또 이렇게 막 환호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에 소가 풀린 거예요. 이웃의 어떤 집에서 키우던 소가 풀려서 그 연못 쪽으로 오게 됐는데 언니가 힘이 세다 보여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여줘! 하니까 물을 먹고 있는 소 다리를 탁 잡더니 확 잡아당겨서 물속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소가 물에 안 빠지려고 그 흙을 밟고 발버둥을 치면서 뛰어 올라오는데 언니가 다리를 한쪽만 잡고 웃으면서 계속 다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수영을 잘하는 언니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소를 잡고 물속으로 완전히 끌고 들어가서 그 소가 물에 빠지는 거 보고는 그때부터 너무 놀라서 이 언니가 무서워졌어요. 와, 예. 근데 이 언니는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언니 힘이 센 거 봤지? 다음에 또 보여줄게. 또 놀러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귀신들이 저한테 요구한 건 항상 놀아줘.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대부분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소 사건 이후로는 너무 무서우니까 예. 거길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마당에서 놀게 됐는데 저를 괴롭혔던 귀신 중에 제일 무서웠던 귀신이 옆집 귀신이었어요. 옆집. 네. 예전에 저희 집이 정말 특이하게 담이 없었어요. 옆집이랑. 네. 그냥 건물 하나, 저희 집 건물, 그리고 그 집 창고가 그게 굳이 얘기하면 벽이었어요. 그런 경계가 없는 그런 이상한 구조라서 저희 집 마당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집 창고가 보이는데 항상 창고에 젊은 여자분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흥얼거리면서. 예. 그리고 그 여자분이 아저씨가 들어오면 갑자기 막 뛰어가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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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아저씨를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고 비비고 여보 왔어? 여보 보고 싶었어? 아무튼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줌마가 지나가시면 그때부터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니은,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욕을 하면서 너무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그 아줌마 욕을 하시고 뭐 가만두지 않겠다. 굉장히 크게 혼을 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고 저는 이게 사람, 귀신 이런 경계가 없었어요. 인지를 못했어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그냥 누가 말을 시키는 정도로밖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대답을 다 해줬어요. 왜 아줌마가 싫어요? 왜 아줌마만 보면 욕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또 욕을 막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거의 욕만 하시고 아저씨가 나타나면 우리 여보 왔어. 우리 여보 힘들었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또 이렇게 막 비비고 올라타고 엎히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집에 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친구니까 놀다가 얘기를 했어요. 너네 집에 언니는 왜 너네 아빠는 좋아하고 너네 엄마는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집 창고에 언니 왜 맨날 너네 아빠만 좋아하고 엄마한테 욕하고 그러잖아. 왜 그래? 이러니까 애들이 몰라요. 그렇지. 근데 애들이 집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 옆집에 말순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줌마가 쫓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네. 너 우리 애들한테 한 얘기 무슨 얘기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줌마 저기 창고 위에 맨날 앉아있는 언니예요. 아줌마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를. 근데 아줌마가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밥도 많이 얻어먹고 제가 막 다치면 약도 발라주시고 뭐 저희 코 올리고 다니면 코도 닦아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그날은 제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화내시고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무섭게 화를 내시고는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아줌마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굉장히 화를 내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 너 그렇게 헛소리하고 다니면은 벌 받아.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 아저씨께서 약간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해가 어스름하게 질 때쯤에 저녁을 먹고 제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저씨를 따라서 저희 집 앞에 다리가 있어요. 작은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말순이 요즘 친구들하고 잘 지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프지는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말순이한테 화내서 미안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언니가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언니가 너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줌마 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아저씨한테는 이렇게 하고 아줌마한테는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저씨가 굉장히 그때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리기 때문에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봤던 사람은 아줌마 친구야. 옛날에 아저씨 애인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줌마랑 아저씨가 결혼을 해버려서 그 이모가 그렇게 다른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 싫어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아저씨는 그 아줌마를 못 봤는데 네가 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언니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안 보여요 하니까 그 언니가 또 너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좀 전해줄래? 어떻게 얘기를 전해줄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아줌마한테도 하지 말아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리고 그 귀신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전했어요. 아저씨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대요. 그리고 그 언니가 뭐 더 이상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전하고 근데 뭐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막 크게 웃었어요.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화를 냈다기보다는 웃으면서 이를 바닥바닥 가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남편한테 무슨 배신당한 사람처럼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는 정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도 어디 가버렸나 보다.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또 동네 애들이랑 뛰어다니고 동네 몰려다니고 물고기 잡고 평소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동네 언니들이랑 또 애들이 오르르르 몰려가서는 다리 위에서 놀다가 지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동네 큰 언니 오빠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렸어요. 강가는 모래톱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에서 모래톱으로 뛰어내렸는데 한 명씩 그게 다 따라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애기라서 높이가 높았어요. 저희한테는.
그런데 언니 오빠들이 뛰어내리니까 저도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집에 아줌마 아저씨 자식 둘째 아이가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제 너만 뛰어내리면 되는데 빨리 와 저희가 계속 재촉을 했는데 그때 그 창고 위에서 봤던 그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탔어요. 어부바 하듯이? 네, 업히듯이 애기니까 작잖아요. 근데 어깨랑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끼우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튼 엎였어요. 그리고 뭔가를 잡은 건 아닌데 아무튼 자석이 붙듯이 이렇게 딱 붙고 팔을 갑자기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꼭 새가 날기 직전에 막 연습하듯이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창고 위 언니가.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이제 뛰어내리면 저 언니가 날개짓을 해주니까 잘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너 지금 뛰어내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알았어! 하더니 정말 탁 뛰어내렸어요. 근데 저희가 다 뛰어내렸잖아요. 동네 애들이 순서대로. 근데 걔가 마지막에 딱 뛰어내렸는데 이상하게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고 얘가 오른쪽으로 탁 처박혀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는 그 언니는 뭐라 해야 되지? 정말 형용할 수 없이 무섭게 웃으면서 난 이제 진짜 갈 거야. 잘했어. 고마워. 나랑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 하더니 저한테 손을 막 흔들더니 가버렸어요. 근데 그 옆집 애가 우는 소리가 나서 거기에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유리가 깨진 게 있었어요. 공종병? 아무튼 그 허벅지만큼 큰 병이었어요. 저희가 봤을 땐 거의 그 정도 크기로 큰 거였는데 그게 깨진 채로 썼어요. 근데 왜 걔가 오른쪽으로 그렇게 꼬꾸라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꼬꾸라지면서 그 병의 다리가 살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몸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걸로 성장을 하면서 얘가 거기에 굉장히 뭔가 자기 나름의 아픔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있었고 약간 거기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세월이 좀 지나서 20살이 되기 전에 정말 나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아유, 예.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른들이 한 번씩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아니고. 네. 근데 어른이랑 그 친구만 돌아간 거고 나머지 가족들은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집이 항상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집에 불을 잘 안 켜시더라고요. 항상 그 마을에서 유독 그 집만 좀 뭐랄까 좀 어두운 이상하게 불을 자꾸 안 켜졌어요. 밤에. 그러니까 말순이님은 이런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귀신이 좋은 귀신이 네.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겠네요. 저는 그때 그 옆집 귀신 이후로는 사람들한테 저 귀신 봐요. 보여요. 저 귀신 있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못하죠. 예. 했을 뭔가- 때 좋은 일이 일어난 네.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도 약간 더 심해졌어요. 저한테는 그렇겠지. 너무 심해졌어요. 분명히 더 심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이후의 일들은. 아기 때 일은 정말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귀신을 보시게 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 타고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쪽에 또 그게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얼마나 또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어요. 그죠? 그쵸. 근데 또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차피 오늘 말고도 또 여러 번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마무리하는 거고 다음번에 이야기 또 이후의 일들로 준비해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순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 이야기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그 시들무 짬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좋은 귀신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한이 많은 그런 좀 안 좋은 귀신들만 보셨네. 좋은 귀신들만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간혹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확실히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야기 들려주실 때까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말순이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첫 번째 해주셨던 이야기에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말순이님. 안녕하세요. 아유,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말순이님께서 어릴 적부터 좀 귀신을 봐왔던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 해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한번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릿. 말순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귀신을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너무 초기 얘기만 쏟아내고 가버려서 얘기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살던 곳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이고 산골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마을만 있는 약간 그런 곳이었고, 마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잡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그때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로 제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귀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살 때부터 귀신을 보게 되었고, 친구가 사고를 당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귀신을 봐도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귀신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근데 저희는 워낙 시골이었기 때문에 뭐 어리다고 해서 유치원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가시면 어린애들은 할머니나 아니면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놀아야 하는데, 저희가 유치원이 없는 대신에 교회에서 유치원부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교회를 따로 안 다녔기 때문에 항상 언니들이 학교를 간다거나 친구들이 교회를 가버리면 저는 거의 마을에 혼자 있었어요. 어른들은 일을 하러 가시고, 그렇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신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혼자 마을에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자주 보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 나름대로 귀신을 피하는 방법, 그런 걸 조금씩 그때부터 터득을 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7살쯤 됐을 때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사 간 집에서 정말 충격적인 걸 봤어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보살집, 무당집 이런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계속 궁금했던 건데, 아는 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사 간 집에서 부모님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잠이 깬 거예요. 그런데 방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처음에 불이 난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매운 연기가 아니라 꼭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이렇게 방을 흘러서 왼쪽 창문에서부터 오른쪽 장롱 있는 방향으로 쭉 일자로 구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제가 그걸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체 이탈을 했던 것처럼 몸이 붕 떠올랐어요 또. 그리고 천장에서 그 구름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7살밖에 안 된 아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 이 구름을 내가 탔다는 게 너무 좋고 막 그걸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에서 뭔가가 나풀나풀하는 게 쏙 벽을 뚫고 들어오는데 선녀였어요. 근데 저희가 동화책에 나오는 선녀는 이렇게 동그란 링 같은 게 머리에 2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긴 선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옷은 선녀 옷에 날개 옷을 입고 있고 한 6, 7명 정도가 춤을 추면서 그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선녀 6, 7명이 쭉 지나가더니 그 뒤로는 깃발을 든 남자분, 청년 그런 분이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그렇게 또 들어오고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나팔이랑 피리를 들고 있는 한 중고등학교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또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면서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어린아이 한 4살, 5살 그 정도 돼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생긴 건 어린아이예요. 근데 느낌이 나이가 많은 어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생긴 건 분명히 어린애인데 굉장히 어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뭔가 무게감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앞에 선녀나 나팔, 뭐 깃발 든 사람들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는데 그 아이는 정말 당당하게 탁탁탁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가마가 따라 들어와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가마라는 걸 본 게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꽃가마밖에 본 게 없어요. 뭐라지? 네. 상엽. 꽃상이요. 그거밖에 본 게 없어서 근데 그렇게 생긴 건 아니었어요. 나무로 된 건데 약간 자개장처럼 생겼어요. 근데 자개장처럼 번쩍거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은은한 나무 색깔인데 그런 자개장처럼 문양이 있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꽃이 피어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가마였어요. 그걸 가마꾼들이 들고 쭉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갑자기 키 작은 사람이 걸어가다가 걸음을 탁 멈추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갑자기 플레이 버튼을 딱 한 번 더 누른 것처럼 갑자기 정지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키 작은 아이가 갑자기 착 하고 몸을 돌려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 몸이 뜬 채 서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애가 다시 몸을 완전히 뒤로 착 돌려서 가마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리고 갑자기 모두가 엎드렸어요. 예. 근데 뭐 어디를 보고 엎드렸냐면 그 들어왔던 그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 방향 그대로 다 바닥에 엎드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작은 아이가 다시 저를 착 몸을 돌려서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씩 한번 웃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인사를 가볍게 꾸벅 정도로 인사를 하고는 다시 고개를 군인처럼 착 하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전부 착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선녀들이 춤을 추고 깃발 기수대는 걷고 나팔과 피리 든 사람들이 또 막 그걸 연주를 하면서 다시 걷기 시작해요. 그 가마도 걸어가고. 그런데 그 뒤로 그 궁녀들이 왜 왕이 지나가면 뒤에 쭉 따라오잖아요. 꼭 그렇게 생긴 약간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들, 뭐 마찬가지로 한 중고등학생이 돼 보이는 그 정도 나이 또래 여자들이 전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몸을 약간 숙인 상태로 그 가마를 따라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저도 다시 몸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냥 거의 뭐 숨을 쉴 수도 없고 물도 한 모금 못 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열이 나고 그때부터 몇 날 며칠이 몸이 아팠어요. 근데 저희 집은 부모님도 일을 하러 가셔야 되고 언니들은 학교를 가고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픈데 혼자 있었어요. 네. 집에. 그래서 한참을 너무 아프니까 그냥 끙끙끙끙 하고 거의 뭐 물도 못 마신 상태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뜻한 손이 느껴지면서 제 이마를 살살 만져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웬 젊은 여자가 제 머리맡에 앉아서 머리를 살살 만져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몸이 완전히 다 젖을 정도로 땀을 엄청나게 흘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멀쩡해졌어요. 정말 뭐 병원을 간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날 그 여자분이 한번 저를 쓸어준 이후로 몸이 다 나았어요. 우와, 예. 그리고 그냥 멀쩡하게 또 돌아다녔어요. 예. 평소처럼. 그때부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귀신이 보여도 저한테 접근을 못했어요. 이상하게. 그전에는 옆집 친구처럼 와서 말 시키고 괴롭히고 계속 놀리고 놀래키고 막 계속 그랬는데 나타는 나는데 제 근처에 못 와요. 네. 보통 한 5발에서 10발 정도를 못 다가오고 약간 근처만 서성이는 느낌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살만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중학생이 됐어요. 저희 중학교 때 굉장히 유행한 게 있습니다. 돌비TV에서 항상 하지 말라는 거. 강령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였어요? 강령수? 분신사바였어요? 1등은 분신사바.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술래잡기. 나온숨? 예, 그렇죠. 예. 그게 동네마다 약간씩 규칙이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친구들이 저랑 분신사바를 하면 귀신이 너무 대답을 잘한대요. 예. 저희 학년이 7개까지 반이 있었어요. 1반부터 7반까지. 네. 저희 때만 해도 학생들이 많았어요. 40에서 50명 정도가 앉아 있었거든요. 와, 이거는 완전 출장 분신사바를 하러 다녔어요.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시키고 막 건당 500원씩 받아가면서 제가 열심히 그 분신사바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 분신사바를 하고 나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출장 분신사바를 갔을 때 학교에나 있다는 그 개망난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그날 분신사바 판을 엎었어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귀신들이 저한테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올라타고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진짜 그렇게 뭐 거의 고등학교 몇 년을 저는 거의 밤에 3시간, 4시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괴롭혀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방학을 한다거나 이러면 아예 밤에는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진돗개를 키웠는데
제가 보는 귀신이 있는 방향에 항상 개가 짖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마당에 가서 그 진돗개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뭐 그렇게 놀거나 아니면 그냥 잠을 안 잤어요. TV를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 또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I Love School이라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아시죠? 근데 거기에 최초의 카페 같은 거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귀본사라는 글자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밑에 설명란에 귀신을 본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호, 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귀본사, 귀신을 본 사람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을 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쭉 적어놨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무서운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저보다는 좀 약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니까 제가 그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겪었던 귀신 이야기를. 거기다 푸셨구나. 밤마다 귀신이 제 뒤에 앉아서 있어요. 말을 걸어요. 대문 앞에 떠다녀요. 얘기를 막 거기에 이제 풀었는데 어떤 분이 쪽지가 왔어요. 간간히 답글을 달아주시던 분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하다.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의 글을 봤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처음 본 것 같다. 혹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퇴마를 한다거나 어떤 무속의 힘을 빌려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부모님한테 뭐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도 뭐 원래 키 크려고 그러면 뭐 그런 꿈 꿀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신다거나 잠을 많이 자니까 꿈도 많이 꾸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더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비용적인 것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됐고 뭐 그 네. 정도로 그렇게 집이 부유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아는 테마사분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 이야기를 했더니 도와주고 싶다. 나이도 너무 어린데 이렇게 막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것 같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 돈은 필요 없고 도와주겠다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줄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찐무당분들이 있었지. 예. 그런데 저는 아직 어른이 되기 전이었고 그런 무속적인 걸 전혀 모르고요. 하다못해 저희는 절도 안 갔어요. 집에서. 교회 정도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퇴마사 무당이 와서 나한테 구술해 주는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만약에 정말 사이비 같으면 전화번호 받고 아니면 안 해요 하고 끊어버리지?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를 드리게 됐어요. 그분이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네가 카페에 적어놓은 글을 봤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퇴마가 필요해 보인다. 언제 만날 수 있겠냐? 그런데 그분이 사시는 곳이 저랑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방의 끝과 끝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차편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분을 찾아가려면 한 12시간 정도만 소요하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어이구야, 예.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한테 12시간 걸려서 오시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죄송한데 뭐 이러이러하고 제가 여기에 사는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멀리 사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야기를 좀 나누재요. 우선은 급하니까.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너 기술연 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너 기술연 학원 이런 거 혹시 다니니? 이러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뭐지? 너한테 너무 큰 기가 자꾸 느껴진다? 너 그리고 왜 귀문이 다 열려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전화로도 그걸 어떻게 느끼시지? 뭐지? 이 아저씨 사기꾼인가? 그 글 써놓은 거 없었죠. 그런 내용은. 쓴 적이 없죠. 그냥 귀신이 보여요. 뭐 귀신이 이렇게 괴롭혀요. 오늘 올라탔는데 쫄랐어요. 그런 내용을 쓴 거지 제가 뭐 기술연을 합니다. 제가 귀가 트인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걸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막 그러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검도를 했어요. 검도를 할 때 저희가 개운기공이라고 기를 순환을 하는 훈련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훈련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됐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랬더니 근데 너 그런 거 치고는 귀문도 너무 크게 열려있고 너 기운이 너무 크대요. 저보고 자꾸. 그래서 저 아저씨 근데 전화로도 그게 보여요? 이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그러게 전화로도 이렇게 크게 보이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너무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 혼자서 뭘 좀 해보래요. 갑자기. 뭘 해요? 하니까 그 퇴마하는 걸 본인이 전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저보고 해보래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그때 전화할 테니까 너 전화 받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래돼서 정확히 그때가 몇 시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깊은 밤이었어요. 아저씨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앉아서 정자를 틀고 너 하던 대로 기공을 열어서 길을 돌리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에 아저씨가 시키시는 대로 한쪽으로 기운을 모으는 걸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확 하고 보이더니 그 어떤 형상이 탕 하고 갑자기 눈앞에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뭔가 싶어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건 없는데 신장칼이라는 게 있어요. 신장칼인데 거기에 장대가 길게 매달려 있는 그런 창이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칼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네. 신장도에 긴 창이 달려있는 그게 팡 하더니 갑자기 눈앞에 딱 서서는 웅웅웅웅 이런 소리를 내면서 계속 제 눈앞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지금 칼이 보여요. 어떻게 생겼니? 그 삼국지에 나오는 칼처럼 생겼는데 창이 달려있어요 하니까 기운으로 그걸 잡으래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니 칼이 울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네 주변을 베래요. 우와. 마음속으로 베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마침 무술을 하듯이 제가 이제 검도를 했기 때문에 검술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면서 그 검을 잡고 검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 깨지면서 이렇게 틈 같은 게 생기면서 그 주변이 갑자기 부서져 내렸어요. 그리고는 비명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리가 들리니 아저씨 칼이 이제 안 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그래 이제 칼을 내려놓고 인사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이제 눈을 떠도 된다 하시길래 눈을 떴어요. 그래서 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아이다. 나는 어떤 무속인을 봐도 너처럼 큰 애를 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 누굴 만난 건지 가슴이 뛴다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저는 너무 어려서 그 말을 이 아저씨 변태니까 갑자기 뭐지 이 갑작스러운 고백은 이 아저씨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막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아니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할까나 너 혹시 아저씨가 찾아가도 되니? 이러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욕심난다. 오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서 오지 마세요 했더니 그럼 네가 한번 나한테 와라. 나는 어디 있는 누구누구다 하면서 본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씨성을 가진 테마사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너를 탐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운이 크고 자기가 봤던 그 칼이 뭐냐면 자기의 무구래요. 그러니까 퇴마할 때 쓰는 나의 무기야. 근데 이 무구는 그 누구도 만질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휘두르는 걸 본인이 보셨대요. 자기의 무구가 우는 것도 봤고 제가 휘두르는 것도 봤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멋있었대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너를 보고 절을 할 뻔했다. 이렇게 큰 기운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하찮은 귀신한테 시달렸는지 지금 웃음이 날 정도로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 저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가 너무너무 세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랑 기운이 센 거는 다른 거다. 그래서 네가 꼭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본인이 있는 곳의 주소 그리고 뭐 법당 이름 같은 거 뭐 이런 거 불러주시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꼭 전화해라. 언제든 상관없다. 네가 전화하면 내가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뭐 세월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락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귀신이 쫓아냈는데 그 귀신들 말로는 제가 있어도 된다고 했대요. 제 허락을 받고 다 모여있는 애였대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귀신한테 있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랬더니 뭐 꿈속에서라도 만약에 애기가 언니 나랑 놀아줘 이러면 그래 놀아줄게 이런 식으로 승낙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귀신들이 너한테 다 달라붙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수호신이 한 명이 더 생깁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였어요. 예. 하얀색 한복? 우리 왜 삼배옷처럼 생긴 그런 흰색 네. 한복. 그런 걸 입은 분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여러 번 구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엔 제가 이분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학원을 마치고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혼자서 막 걸어서 집까지 왔어요. 한 30분씩 걸어서. 그러면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예전에 한샘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었어요. 유명했지 한샘하고. 굉장히 전국에 다 있었어요. 약간 높은 빌딩에 한샘학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옥상에 항상 할아버지가 다리를 대롱대롱 매달려 놓고 앉아 계셨어요. 어이구 예.
근데 저는 뭐 11시, 12시에 여자애 혼자서 교복을 입고 집에를 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날마다 거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저는 위안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그 멀리 있는 사람이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보였지? 그 멀리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왜 들리지? 네. 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밤마다 누가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도 처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몇 번 도와주셨어요. 야, 예. 그거는 나중에 차차.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도와주셨지만 여자분은 보통 제가 아플 때 나타나고 또는 굉장히 급박할 때 한 번씩 보여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 이후 거의 제가 20살이 넘어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네. 그렇게 저렇게 또 여전히 귀신은 보지만 말은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이면서부터 저한테 이상한 능력이 생겼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 사람이 죽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태어나는 것과 죽는 걸. 네. 근데 본인도 몰라요, 임신한 걸. 근데 저한테는, 이 사람 임신했네? 그게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 죽겠네? 이러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아예, 뭐라 해야 되지, 저희 선생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두운 방 한가운데 이불이 있고, 그 이불을 부여잡고 눈물을 엄청 흘리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 뭐 하세요? 했더니 어떻게 보내지 하시면서 엉엉엉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갔더니 선생님이 안 계세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방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혹시 빨간색 옷 이불이었어요? 했더니 맞대요. 아이고야,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런데 선무당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약간 이게 신기하니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꿈에서 이런 꿈을 꿨는데 조심해. 너 조심해. 이런 거 하지 마. 막 이랬는데 자꾸 맞추는 거예요. 네. 그 친구들이 막 무섭다고 할 정도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어려서 그런가 초능력인가 뭐지? 막 약간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전까지만 그냥 귀신들이 시달렸는데 이제는 뭔가 능력치가 생긴 것 같은 뜬금없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사고가 났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선무당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다 이제 관여하는 무당으로 거니까. 그렇죠. 정말 무속인이 되실 게 아닌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기운이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어길 때는 항상 사고가 났어요. 네. 그리고 그 테마 아저씨께서 저한테 주의 주셨던 게 2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절대 보살집에 가지 말 것. 무당집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2번째, 혹시 너무너무 궁금하면 철학관처럼 뭐 사주풀이 하는 정도로만 가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철학관을 어디에 신년운세를 보려고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철학관을 운영하시다가 신이 내려버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무속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빨리 나가시고 절대로 무속집으로 가지 마세요. 혹시 가시더라도 절대로 아는 척을 하지 마세요. 딱 2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 그리고는 나왔는데 제가 몇 년 후에 지인의 약간 강요에 못 이겨서 어떤 유명한 무속집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앞에 앉아있는 보살이 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만 있구나. 뭐야? 왜 빈몸으로 앉아있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했나 봐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때부터는 생일도 물어보고 하셨어요, 한참. 그리고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가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시간방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가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때는. 혼자 앉아서 뭐하지, 저 여자는? 계속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하시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장군을 하나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저 아저씨는 신을 모시고 있네? 근데 이 여자는 빈몸으로 앉아서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제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여자분 옆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이상한 변명 같은 걸 주절주절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본인이 끼어들어서 사주도 봐주시고 점도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를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네.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들어와서 이러세요, 스님? 이러니까는 이분은 제가 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자분께서 빠지시고 스님이 봐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총 2명의 무속하시는 분을 만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나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여자는 신이 없는데 저 남자는 신이 들었다? 근데 신이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 집 다시는 오지 마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한 3년? 2년, 3년 좀 지났을 때 친구가 전화가 왔는 거예요. 야, 이 무서운 나.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야, 너 그 집에 신 없는 거 어떻게 알았니요? 그래서 왜 무슨 뭐 이러니까 그 집에 원래 무속을 하시던 분이 그 스님이래요. 아, 예. 그리고 여자분은 스님의 바라지를 하시던 분인데 스님이 어느 날부터 신이 떠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무리 지성을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잡을 수가 없었대요. 네. 그래서 본인은 더 이상 법당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신이 내렸대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여자분이 운영하던 그런 법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여자분께서 운영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여자분은 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냥 사주 푸는 것만 배워서 흉내만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그 스님은 저희를 알아보고 오셔서 본인이 봐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였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왜요? 제가 조금 싸움이 나서 연락을 하지 않는 언니가 있었어요. 예. 한 3년 정도를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말순아 잘 지내? 뜬금없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잘 지내는데 왜? 뭐, 네 안부도 궁금하고, 뭐, 다들 잘 있나 궁금하고, 그래서, 잘 있어요. 이렇게 뭐, 대충 얘기를 끝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아니고, 내가 너한테 부탁이 좀 할 게 있어서, 돈 빌려달라는 거 빼고 다 얘기해봐. 이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았어.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분이랑 거의 3년 넘게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 꿈을 꿨어요. 어떤 깊은 산궁에 작은 폭포가 있는 계곡에서 그분이 흰 한복을 입고 굉장히 긴 천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계곡에서. 와, 예. 그래서 저 언니가 미쳤나. 물귀신도 아니고 왜 저러고 있지.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흰 천을 물속에다가 풍덩 집어넣어서 다시 그걸 잡아 올리고 다시 춤을 추고 그걸 물속에 풍덩 집어넣고 또 다시 끌어올리고 그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갑자기 위에 뭐가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와서 보이는데 그게 막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지럽게.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제 눈에 정확하게 보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해병대 마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아, 팔각 느낌으로? 예, 근데 거기 한자가 써있고 그게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보고 갑자기 꿈을 꾼 게 없냐고 물어보길래 있어 그랬는데 근데 왜? 내가 꿈을 꿨는데 그거는 왜? 뭐 말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원하는 걸 얘기해라. 그래서 이런 꿈을 꿨었다고 사실은. 근데 자기가 신을 받았는데 신어머니께서 네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신을 점지해 주니까 그 사람한테 신을 받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요? 했더니 네 꿈을 꿔준 사람을 찾으라고 했대요. 예. 근데 미치겠는 게 그게 전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무속신앙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무슨 장군님이래요.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장군님을 자기가 받았대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꼭 사례를 하겠다. 뭐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 자기 신당에 좀 놀러를 와달래요. 근데 원래 그 퇴마하셨던 분도 신당 이런 데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잘못했다, 너랑 다시 잘 지내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신을 받았다, 뭐 그동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거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가서 어쨌든 제가 뭐 신을 믿든 안 믿든을 떠나서 신을 모시는 사람 집에 뚱하게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돈도 조금 올리고 절도 하고 그리고 뭐 향도 좀 피워달라고 하길래 향도 피우고 초도 피우고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바람이 분다 그래야 되나? 몸을 관통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슉 자꾸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지러워서 서 있지도 못하겠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걸 보면서 막 좋아라 하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갑자기 사탕을 꺼내주면서 이것도 올리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시키는 대로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는데 제가 또 시키는 대로 그걸 까서 또 그 법당에 올렸어요.
또 절을 하래요, 저보고. 또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제 보름? 아무튼 뭐 그날이랑 또 뭐 무슨 날? 뭐 해서 와서 항상 절을 하고 기도하고 지나갈 때마다 뭐 네가 생각나는 음식, 저거 맛있겠다. 이런 게 있으면 사와서 시성을 드리래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내 법당이야? 내가 왜 와서 시성을 드려요? 제가 신 받았어요. 이러니까는 자기가 모시는 신이 저를 너무 예뻐한대요. 너무너무 예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저보고 네가 복 받으려면 와서 매일 빌어래요. 매일 와도 된대요. 너한테 좋은 거니까 와서 매일 빌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는 그 집에 발을 끊어버렸어요. 잘하셨다. 예.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그 귀신이 저를 원하는 거래요. 신인지 귀신인지 아무튼 그게 거주 잡신이겠죠 뭐. 저를 원해서 자꾸 몸을 타려고 하는 게 네. 그 바람이 부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집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 간다. 그렇게 이제 끝이 났고 이 얘기에 그냥 별책부록 하나만 네.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저한테 꿈꾼 거 혹시 있어? 이렇게 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어이구 예. 알고 봤더니 그분은 조카분이 귀신이 실렸는데 그 구술해 주셨던 분이 네 옆에 꿈을 꿔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저였어요. 그렇게 아무튼 됐습니다. 아니 이게 말순이님이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근데 일을 아직 얘기 덜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분명히 아니란 말인데 이게 근데 좀 그게 있어요. 이 사회가 네.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멋진 슈퍼카야 말순이님이. 근데 키가 꼽혀 있는데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헐. 타고 싶은 거예요. 그걸 너무. 아. 그 사람들은 보면 그냥 너무 탐나고 내가 잘만 하면 뺏어서 그냥 탈 수 있겠다 이 생각도 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테마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저랑 네. 동업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돈이 따라오니까 잘 맞추고 하면 네가 너무 탐이 난다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셨고 그래도 솔직하다 그분은. 네, 신을 받으셨던 그 언니의 신어머니가 네. 그 어떤 도에서 정말 유명한 큰 무당이세요. 네. 정말 제자가 수백 명이 넘는 분이시고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분들이 가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얘는 무당들을 읽어주는 무당이다. 그러니까 네가 얘한테 붙어 있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무당을 봐주는 무당이냐고 무슨 개통소통 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어머니는 제대로 받은 어머니는 맞아. 그러니까 너 그렇게 얘기하면 벌 받는데요. 그렇죠. 말이라는 거는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저 말순이님께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네. 싶었던 거는 그 퇴마사분은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어떤 사람 네.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어느 날 TV에 나오셨어요. 예. 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 약간 엑소시스트처럼 약간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얼굴도 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더라고요. 말순이님께서는 어쨌든 네. 그분과 연락은 안 하고 계신 거고 현재. 그쵸. 그때 고등학교 이후로는 안 하죠. 무서워서 못했죠. 예. 잘 모르니까 그쪽을.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든 두 번째 이야기든 굉장히 겪은 일들이 많으실 거고 하시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것도 차차 또 참여해 주시면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말순이님께서 더 좀 걱정이 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이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만심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좀 네. 더 특별한 사람 같고 그래서 경고망동하는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쵸. 위험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분일수록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크게 받을 거라는 걸 저는 이야기 속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말순이님께서 다 스스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오늘 이런 쪽의 느낌, 그러니까 무속 쪽의 일들을 겪었을 때 이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되게 세밀하고 표현을 되게 잘 해주셔서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네.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이님.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말순이님께서 겪었던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 교정님들이 저건 거짓이야 라고 하면 솔직히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치만 이 말씀하시는 그 느낌에서 진실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실 시들무에서 안 나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또 어떤 일들을 겪으셨을까? 라는 궁금증을 또 자아내는 그런 참여자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는 같이 한번 응원해 주시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